카더가든의 유년 생활은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 살림이 확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자주 싸우기 시작했죠. 카더가든과 동생은 방에 틀어박혀 귀를 막는 일이 잦아졌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던 카더가든은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코를 때려 코피를 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가족에 대한 원망이 쌓이던 카더가든은 중3 때부터 큰 고모의 품에서 자랐죠. 근데 이때부터 카더가든은 음악과 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셔서 테이프와 CD를 통해 많은 음악을 접한 거죠. 국내에서는 변진섭, 김현식, 이문세부터 해외에서는 웨스트라이프, 빌리 조엘, 특히 빌리 조엘의 노래는 가사를 달달 외울 정도였대요.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그러다 자연스럽게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아틱몽키즈 같은 영국 밴드부터 크라잉넛 같은 한국 밴드까지 듣게 되며 밴드 사운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주자셨던 고모부한테 기타와 피아노도 배우고 마음에 들었던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타도 열심히 치고 노래도 불렀대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땐 밴드부에서 활동도 하죠. 사실 카더가든은 버스에서 벨을 못 눌러 종점까지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데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대요. 근데 카더가든은 학교도 잘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자유롭게 해줬던 큰 고모 덕분에 독립심도 많이 기르고 잘 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20살이 된 카더가든, 수능은 지각해서 못 갔고 딱히 대학을 갈 생각도 어떤 꿈도 없었어요. 음악은 애초에 진로로 삼을 생각조차 못했죠. 그저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대부터 갑니다. 군대에서 카더가든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대대장님을 따라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열심히 피아노도 익히게 됐고 이쁨도 많이 받죠. 그리고 한 선임이 있었는데 카더가든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걸 알고 듣고 싶은 거 들으라며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CD를 잔뜩 줬대요. 그리고 그 CD에서 카더가든은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줄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알게 돼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재즈와 소울을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끌어올린 전설적인 뮤지션인데 카더가든은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소울 보컬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끄듬을 바이브레이션으로 둥글게 맞는 창법이 그렇죠. 그리고 이 선임이 후에 카더가든의 명곡들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홍민호 영상감독이죠. 또 군복무 중에는 슈퍼스타 K3에 나갔는데 슈퍼위크까지 갔지만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군대에서 여러 일을 겪으며 지금 같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카더가든. 전역 이후 바로 고시원으로 집을 옮기게 됐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주방일부터 콜센터, 자동차 손잡이 공장, 건설 현장까지 몸쓰는 일을 2년간 했죠. 그러면서 틈틈이 펍에서 노래도 부르고 작곡 프로그램으로 데모도 몇 개 만들었는데 당시의 음악을 업으로 삼으려 했던 건 절대 아니었대요. 그저 고된 일을 하면서 위로가 됐던 게 인디 뮤지션들의 노래였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취미로 한 것 뿐이었죠. 근데 이때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당시 만나던 첫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직장도 관두는데요. 그리고 힙합 크루를 하던 친구들을 만나는데 마침 작곡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았기에 어울려 지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연예인이랑 같이 살아볼 생각 없어? 사실 이 크루 친구들은 1세대 래퍼 주석의 문화생으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거예요. 공장 일과 처음 겪는 이별로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카더가든은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서울로 몸을 옮겨 주석과 같이 지내게 되죠. 그리고 주석은 카더가든의 재능을 알아봤죠. 데모와 노래를 듣고 얼른 음반을 내자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다 해요. 그렇게 카더가든은 당시에 설립된 주석의 파이니스트 레코즈의 아티스트가 되었고 급하게 활동명을 지어야 했는데 우연히 영어 사전에서 석공이라는 뜻의 메이슨을 보게 됐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영향을 받아 소울에 푹 빠져 있었기에 둘을 합친 메이슨 더 소울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영혼을 깎는 석공. 와우.
그리고 음반을 열심히 준비해 13년도 9월에 데뷔 EP 제커 소울을 공개합니다. 영혼을 빼앗겠다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흔치 않던 소울 보컬의 등장에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후보로 선정된 앨범이죠. 특히 데뷔 초에 지금보다 더 맑고 높은 카더가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앨범이고 주석의 도움으로 빈지노의 피처링이 담긴 것도 포인트 중 하나죠. 앨범을 발매하고 엄청 잘 될 줄 알았던 카더가든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번엔 빈지노가 카더가든에게 피처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힙합씬에서는 R&B 보컬과의 콜라보가 유행이었는데 카더가든도 어폴나잇을 계기로 힙합씬에 제대로 이름을 알리게 돼 팔로알토, 크루셜스타, 제리케이와 같은 래퍼들의 피처링을 맡기도 하고 힙합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죠. 그리고 그 사이 발표한 싱글 중 629도 이름을 알리는데 한몫합니다. 이 노래를 우연히 들은 발라드 여제 장혜진이 너무 놀라 카더가든을 직접 보러 갔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리고 이맘때쯤 친한 프로듀서의 소개로 혁오밴드의 오혁을 알게 됐고 그를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의 피처링이 담긴 메이슨 더 소울 정규 1집 포토그래퍼를 발매합니다. 사진이 모여 앨범이 되는 것처럼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작가가 음악을 사진처럼 담아 앨범을 만들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앨범명처럼 컨트리, 록, R&B 다양한 장르를 넘나듭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밴드 사운드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정규 발매 기념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이때 한 레이블의 대표를 만나 제안을 받게 돼요. 바로 혁오와 장기하와 얼굴들이 있었던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카더가든은 고민할 것도 없이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흑인 음악을 주로 다뤘던 파이니스트 레코즈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더 원했던 거죠. 그렇게 회사를 옮기고 얼마 뒤 오혁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형 이름이 별로예요 라며 종이에 뭘 적어 보여주는데 거기엔 카더가든이라 적혀 있었죠. 본명이 차정원이니 이를 영단어로 바꿔 카더가든. 마침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활동명이 주는 부담감도 컸고 카더가든이라 써있는 글씨가 마음에 들어 활동명을 카더가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바뀐 건 이름만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옮기며 활동 지역도 홍대로 옮겨 힙합씬에서 인디씬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회사에 잘 나가는 뮤지션들을 보며 나도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도 생겼고 소울에만 머물렀던 음악적 방향성도 고민을 더해 팀 가든이라는 같이 활동할 세션 밴드도 꾸리면서 록을 기반으로 한 칠웨이브 장르를 시도합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음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이때 인디씬의 등용문 온스테이지에도 출연하고 카더가든표 감성 발라드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카더가든에게는 아직 큰 문제가 남아있었죠. 바로 돈. 수입은 음원 수익과 공연비였지만 이마저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적었고 무엇보다 이끌어가는 밴드 팀 가든에게도 세션비를 줘야 했기에 이때까지의 곡들은 홈 레코딩으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래도 카더가든에게는 운명처럼 음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일들이 조금씩 벌어져요. 2주간 열린 소극장 공연은 전성매진이 되며 자신감을 얻고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이달의 가수에 7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 한 달간 게스트로 방송에도 출연하죠. 이뿐만인가요? 혁오의 히트곡 톰보이를 오혁과 공동 작곡, 쇼미더머니 6에서 행주 영비의 썰치의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처음으로 OST에도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카더가든으로 내는 정규 1집 아파트먼트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여러 방면에서 카더가든에게 의미가 깊은 앨범인데요. 벌써 4년차 뮤지션이었지만 먹고 살 돈도 못 벌어 이 앨범에 앞으로의 음악 생활도 걸었고, 그렇게 앨범을 준비하며 뮤지션이 가져야 할 자세, 음악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도 배웠다고 합니다. 어릴 적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카더가든에겐 아파트가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금의 카더가든에겐 음악이 그 당시의 아파트 같은 존재라 앨범명을 아파트먼트라 지었다고 합니다. 앨범에는 정말 많은 동료의 도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동료들과 같이 지낼 음악에 아파트를 꾸리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죠. 록 기반으로 카더가든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명곡들이 담겨있는 아파트먼트, 멜론에서는 명반으로 지정된 앨범이기도 합니다.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계절 지나 익숙해지겠지. 앨범 발매 이후에는 OST와 피처링으로 활동하고 페스티벌과 공연도 정말 열심히 다녀요. 근데 사실 카더가든은 이때까지 자격지심이 엄청 심했대요. 주변만 봐도 장기하와 얼굴들 혁오가 있어 점점 자신과 비교하게 됐고, 이 때문에 유명세에 대한 강박도 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음악 작업에 대한 매너리즘도 오고 있었죠. 그나마 정규 1집 기념으로 진행한 전국 투어에서 힘을 얻어 버텨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맘때쯤 오디션 프로 더 팬에서 섭외가 들어옵니다. 소속사 대표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에 반대했지만 카더가든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더가든을 이 프로그램에 추천한 게 4년 전 음악이 너무 좋아 딱 한 번 만났던 발라드 여제 장혜진. 그 인연이 여기까지 카더가든을 끌고 온 거죠. 그렇게 홈 스위트 홈으로 첫 무대를 선보인 카더가든. 하지만 처음부터 탈락 후보가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보셨죠? 근데 이 사건은 카더가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전설의 무대 크라잉넛의 명동콜링을 선보입니다.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탈락 후보에서 우승 후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는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을 선보이죠. 이렇게 카더가든은 결국 더 팬 우승까지 하게 되는데요. 참 대단한 게 여기 출연진이 BB, 12, 유라 같은 대단한 실력자들이었고, 탈락 후보가 됐을 때 했던 멘트를 지켰다는 것.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이 프로그램에서 1등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한 카더가든은 기세를 이어 싱글 나무를 발매합니다. 그대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곡인데 이게 명실상부 히트곡으로 자리 잡죠. 거기에 이어 싱글 우리의 밤을 외워요. 나무와 함께 사랑 연작 시리즈인데, 나무에선 사랑을, 우리의 밤을 외워요에서는 이별을 담았죠. 그리고 3개월 뒤 카더가든이 정규 2집 C를 발매합니다. 원래 앨범명을 카더가든으로 하고 싶었는데 카더가든의 카더가든이라 하는 게 뭔가 좀 웃기기도 해서 이름을 포함해 시가렛, 크리스마스, 시네마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C로 시작되어 앨범명을 C로 지었죠. 그리고 그런 만큼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톨에 거짓없는 자신의 과거, 눈치도 많이 보고 관심도 받고 싶었던 트라우마 같은 어린 시절을요. 그 시절이 소중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시절의 꿈을 꿨고 그때부터 그 시절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었대요. 지금 와서 보니 그 과거는 트라우마나 상처가 아니라 그저 기억의 일부라고 느낀 거죠.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던 게 지금은 맞을 수 있다. 이 앨범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앨범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카더가든이 느낀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확실한 로그음반으로 돌아온 카더가든이고요. 보컬 디렉팅에 다양한 믹싱도 섞었다 합니다. 팀 가든 밴드 멤버들과 같이 작업을 했고 실리카겔의 김춘추의 도움도 받았다 하네요. 카더가든의 아주 자전적인 앨범 C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어 큰 등불을 켜고 멀어진 후 되돌아갈 수 없지. 이후엔 딩고 킬링보이스에도 나오고요.
딩고야, 나도 힙합이 있다. 나도 쇼미더머니 나가보고 힙합 피처링 다 해봤어. 근데 네가 내 힙합을 무시하면은 그때는 막 깡패가 되는 거야. 비트 줘. 어른들도 이제 많이 알아보게 됐죠. 뭐더라고? 가수 맞 아 맞아요. 가수 많이 들었는데 그 뭐지? 4만 7천 패더라고. 그리고 카더가든은 싱글 31을 발매합니다. 당시에 카더가든의 나이를 제목으로 하고 주변과의 관계로부터 느낀 복합적인 감정을 담은 곡인데 이 곡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피처링과 OST에도 참여합니다. 밤새 잠못 드는 내 맘. 그리고 EP 부제를 발매하는데요. 정규와 싱글만 발표하던 카더가든으로서의 첫 EP이기도 하죠. 부제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관계의 부재, 코로나로 끊겨진 공연과 팬들과의 부재, 그리고 사랑의 시작과 끝에서 생기는 부재까지 이번에도 카더가든의 경험이 담긴 자전적인 앨범이에요. 가스펠의 접목과 신스 사운드의 활용 등 다방면에서 카더가든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앨범인데 저는 특히 이 앨범에서부터 카더가든식 감성 발라드가 완성형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And I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이제 울었지 않은 사람이 될. 곡들 너무 좋죠. 그리고 이때부터 카더가든은 점점 예능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대 고맨냈지가 나를. 그리고 싱글 2개를 발표하는데 두 곡 다 참 좋습니다.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그대를 바라보는 것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카더가든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름이 어려워 고의 반 진심 반으로 이름을 잘못 부르기 시작해요. 저거 킨더조이래. 킨더조이보다 옛날에는 가터벨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진짜 매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애국가를 가창하는데 무슨 운명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이 다음날 가창그룹인 메이트리로 잘못 나온 거죠. 마침 또 예능에서 한참 활약 중이던 카더가든에게 이런 일이 겹쳐 일어나니 이때부턴 그냥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하필 이때 준비했던 EP 다이아몬드가 발매돼요. 참 모순적이게도 이름 대소동으로 너무 떠들썩해져서 이 앨범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근데 또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앨범이에요. 무려 1년간 이 4곡을 준비했는데 밴드 강과 디 오더워에서 활동한 지연우와 공동 제작한 앨범이죠. 이분이 전자음악에 정통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카더가든은 자신의 색보다는 지연우의 색이 더 담기게 이 앨범을 진행했죠. 그래서 이번 EP는 전자음악의 색이 강합니다. 들어보시면 안개처럼 퍼지는 사운드가 매력적인데요. 대중적으로 귀에 확 꽂히는 앨범은 아니지만 사운드의 진행에 빠져 듣기엔 너무 좋은 앨범이에요. 앨범은 관계의 이별에서 오는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깨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있더라도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가사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러한 깨지지 않는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앨범명으로 정한 거죠. 이제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 카더가든의 전자음악 들어보시죠. Happy birthday to you. 새로운 꿈과 세상 손을 나누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은 주목을 그리 받질 못했죠. 그럼에도 카더가든은 첫 북미 투어를 시작으로 각종 페스티벌과 대학 축제를 휩쓸며 유명세에 불을 지펴요. 누구냐고? 전 개그맨이에요. 네, 개그맨. 유튜브 채널을 열어 본격적으로 자체 예능을 시작해갔고 본업인 음악 생활에도 언제나처럼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규 3집 하모니를 발매합니다. 앨범 커버부터 심상치 않죠? 카더가든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 하모니가 맞지 않아 불협화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모순된 불협화음을 하모니라 이름 붙이는 모순을 담은 거죠. 그래서 앨범 커버도 이쁜 아이의 뒤에서 불타는 차가 있는 모순을 담은 거죠. 근데 또 둘이 뭔가 어울리는
그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카더가든의 지난 연애 끝에 남은 감정들을 털어놓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사에서는 이별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팀 가든 밴드 멤버들과 주로 작업을 했고 타이틀 중 하나인 네 번의 여름은 지윤해, 지연우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록 사운드 기반의 트랙마다 매력이 굉장하고 사운드가 정말 촉촉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전곡이 다 좋은 앨범이에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 6월에는 두 곡이 담긴 싱글 앨범 그 자리 그대로를 발매했어요. 팀 401은 카더가든의 음악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밝은 분위기의 곡이고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담은 그 자리 그대로까지 두 곡 다 참 좋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예능에서 카더가든을 처음 접한 사람이 많아 카더가든의 음악을 잘 모르고 심지어 가수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카더가든은 계속 얼굴을 비추는 이유가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운명 같은 기회로 데뷔했지만 그의 가장 큰 갈증은 내 음악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즐겨주는 것. 그걸 위해 주변에서 만류하던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자신을 찾아주는 곳은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는 가수죠. 그는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음악은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지금까지의 커리어만 봐도 이름만큼 명곡도 많고 장르를 넘나들며 어디에도 어울리는 목소리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죠. 앞으로의 카더가든의 커리어는 유명세만큼 음악도 더욱 알려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